여러분, 원자력 발전이란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원자력 발전이란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의 원자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진에 보이는 것은 우라늄 원료인데요. 화력 발전에서 사용되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죠. 석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사용해 화력 발전을 하듯이 우라늄도 원자력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진 속의 우라늄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생은 우라늄도 석탄, 석유와 비슷한 정도의 효율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속 우라늄은 약 1kg 정도인데요. 우라늄 1kg은 무려 석탄 약 3,000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낼 수 있죠. 1리터짜리 생수 한 병 무게 정도 되는 1kg짜리 우라늄 단 하나가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3,000톤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는 10층짜리 아파트의 무게와 같습니다. 즉 우라늄은 석탄보다 무려 300만 배 높은 효율을 지닌 연료인 셈이죠. 우라늄 1kg짜리 하나로 약 5,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겨우 이 정도의 우라늄이 이렇게나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니 정말 엄청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라늄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원자력 발전 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발전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발전 방식이 주로 사용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발전 방식과 에너지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어떤 영상보다 쉽고 재밌을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발전 방식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화력 발전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발전 방식으로 꼽히는 세 가지는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이죠. 하지만 발전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발전 방식은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발전기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채널의 다른 영상 1등급도 헷갈리는 내용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통합과학, 발전과 에너지원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회전하는 코일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인데요.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 즉 전기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발전소의 발전기에는 자석을 회전시키기 위한 터빈이 자석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빈이 회전하면 발전기 내부의 자석이 회전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죠. 쉽게 말해 터빈이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가 발전기인 건데요. 그렇다면 발전기의 터빈은 어떻게 돌리는 걸까요? 발전 방식은 바로 이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를, 핵 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의 핵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발전 방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의 원리는 거대한 냄비와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물을 끓이면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죠. 즉 화력발전 과정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물을 끓이는 열 에너지로, 수증기가 갖는 열 에너지가 터빈이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총 3번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수력 발전의 원리는 화력 발전과는 조금 다른데요. 댐을 이용해 높은 곳에 가둬두었던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고, 이로 인해 발전기의 코일이 회전하며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수력 발전에서 물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은 물레방아를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며 물레방아가 회전하는 모습은 금방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수력 발전에서 터빈이 회전하는 원리도 물레방아와 똑같습니다.
수력 발전 과정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터빈이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데요. 총 2번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발전 방식은 핵발전인데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도 아니고 핵발전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핵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같은 말로 쓰입니다. 과거에는 원자와 핵의 구조를 잘 몰랐으므로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란 뜻으로 원자력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원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원자 그 자체가 아닌 원자핵이 분열하며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용어가 수정된 거죠. 즉, 정확히 따져보면 원자력 발전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핵발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과 핵발전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핵발전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발전 방식보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영상 초반에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의 원자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내용을 담은 영상에서 배웠던 수소핵융합 반응의 원리를 기억하시나요? 이때 태양에너지는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핵발전에 이용하는 핵분열 에너지도 이와 유사하게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성됩니다.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되어 가벼운 원자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감소한 입자들의 총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방출되죠. 그렇다면 핵발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까요? 사실 핵발전의 과정은 크게 보면 화력발전과 아주 유사한데요. 물을 끓일 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화력발전,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핵발전입니다. 하지만 물을 끓이기 위해 단순히 화석연료를 태우면 되는 화력발전과는 달리 핵분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조절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우라늄을 예시로 알아볼게요. 핵발전소에는 우라늄의 핵분열이 일어나고 조절되는 원자로가 존재합니다.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원자의 핵에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우라늄 원자에게 중성자가 흡수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죠. 이때 우라늄 원자가 분열되면서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빠른 속도를 가진 중성자가 방출되는데요. 이 중성자들이 원자로 안에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해 연쇄적인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왜 우라늄 원자에게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원자에게 잘 흡수되지 않아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우라늄 원자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속도가 빠른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켜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 중성자와 충돌한 우라늄 원자는 분열해도 분열 시 생성되는 중성자가 너무 빨라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 테니까요. 원자로에는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를 감속제라고 합니다. 주로 물이나 흑연 등이 감속제로 사용되죠. 감속제를 이용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알맞게 줄였다면 핵분열 연쇄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복적인 반응으로 원자로 내의 중성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핵연료는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핵분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원자로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로에는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제어봉이란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봉이 중성자를 흡수함으로써 중성자 개수가 조절되고 핵분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은, 붕소, 카드뮴 등의 물질로 만들죠. 즉 핵발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에 물을 끓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전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전 방식은 화력발전, 핵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전체 발전량 중 32.5%는 화력발전이, 29.6%는 핵발전이, 8.9%는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죠. 화력발전은 발전소 건설 비용이 적고 건설 기간이 짧으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높은 데다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그다지 한정돼 있지 않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 점차 비중을 줄여가고 있죠. 핵발전은 화력발전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지만 핵연료도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매장량의 한계가 있고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게다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게 되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연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분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핵발전과 함께 화력발전, 수력발전 등 다양한 발전 방식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발전과 에너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과학에 담긴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